추세를 봤을 때는 사실 KB금융이 지금 가장 강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종목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저는 KB금융을 선택할 것 같다. 증권 쪽에서는 키움증권, 금융 쪽에서는 KB금융이 이 밸류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1호, 2호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프로그램을 가장 빨리 속도를 내고 있고 이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KB금융과 키움증권은 그 속도 면에서 먼저 주가가 앞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신한지주 역시도 최근에 이제 매물대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중간에 좀 시들시들해지는 거 아니야 하다가도 또 속도를 내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지금 세제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 밸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금융주라고 하면은 사실 돈 많은 거 알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는데 그걸 실제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그게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거지. 그냥 뭐 곳간에 쌓아둔다라고 하면 거기 투자한 기업 주주들이 무슨 이득이 있겠냐, 좀 이런 평가도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당을 좀 늘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을 안 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배당으로 받아가는 돈에서 세금을 좀 덜 걷겠다라고 하면 배당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실제로 대주주는 그 해당 기업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자사주를 또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배당 관련된 세제 혜택 관련해서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배당을 늘리는 기업한테는 증가 금액의 5%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좀 동참해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라는 겁니다. 증가 금액이 5%면은 사실 이게 적은 돈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도 혜택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 있죠? 우리 같은 주주들에게 배당 금액을 증가시킨 거에 한해서 현재 한 14% 정도 세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9%로 낮춰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5% 정도 낮춰주는 거니까 세율 자체가 14%에서 9%로 낮아지는 거니까 5%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율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천만 원, 솔직히 2천만 원씩 배당 받아가실지 모르겠는데 2천만 원 이제 초과하면은 여기는 이제 종합과세 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에 둘 중에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ISA 한창 또 난리였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여기 납입 한도랑 비과세 한도도 연간 4천만 원. 기존에는 원래 2천이었는데 2배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기존에 200만원이었는데 2배 넘게 늘려줬죠. 그래서 납입 한도는 2천에서 4천으로, 납입 한도도 원래 2천만원에서 이제 4천만원으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한도도 기존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이제 500만원으로 늘려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제 상당히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천대받는 섹터가 아니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주사랑 금융주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지주사랑 금융주 암만 투자해봐야 걔네 돈만 쌓아놓고 우리한테 배당도 안 오고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은 성장주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테마와 성장주가 아니면 가치주는 사실 평가를 많이 못 받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성장주와 테마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주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주들이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파워가 세고 영향력이 센 건 알겠는데 그거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정치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현재 정권은 그게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 인식이 바뀌었고 좀 더 성숙해졌고 그리고 주식 투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유리하게끔 정책을 내야 표가 팔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도 그 일환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야당은 그런 쪽으로 아닌 것 같은데 웃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여당 되죠, 여러분들? 바로 태세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닌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제가 정답은 아니고 제가 맞추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당이 되던 간에 여당이 되면 이제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낼 것이다. 그 반대되는 입장을 내더라도 아마 눈치를 보면서 행동할 것이다. 혹은 만약에 그런 정책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가 될까요? 유권자들에게 외면받기 때문에 당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여당은 이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간다. 과거에 눈치 안 봤냐? 안 봤습니다. 과거까지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어디 눈치를 봤냐면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대다수가 부동산 투자를 했고 제일 중요하고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서서히 이 돈의 흐름이 주식 투자 쪽으로 그리고 증권 투자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인식 개선과 그리고 주식 투자자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최근에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정부는 다 인지는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이런 관련된 영상 제가 몇 번 남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 그동안 천대받아왔던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금융주라든지 지주사라는 겁니다. 이걸 더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금융지주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바로 금융지주사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좀 금융지주사가 아닌 종목도 껴있긴 합니다. 근데 그냥 금융지주사 아닌 종목도 껴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위주로 선택을 했다. 증권주는 제가 이전에 한번 따로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남겨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융주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종목 괜찮은데 이 종목 왜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최소한 1차 기준은 합격이 돼야 되는데 그 1차 기준이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고 주가 그리고 캔들이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상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하방 추세에 있는 종목이거나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은 어지간하면 잘 소개는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하나은행 다들 아시죠?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금융주나 지주사, 이 금융지주사들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디어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또 이 화두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응을 하고 올해 초에 움직였던 금융주들이나 이런 금융지주사들, 증권주들이나 손보사들, 생명보험사들도 한 단계 급등을 했다가 횡보하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돌파를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배당은 앞으로 늘려나갈 걸로 기대가 되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보시게 되면 배당이 거의 8%대인데 앞으로 배당이 늘어날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 배당금이나 배당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이제 말 주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배당금이 같다라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물론 떨어지겠지만 배당금이 계속 증가한다. 이 정책에 따라서 배당금을 늘린다라는 추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추가적인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은행 나왔으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우리은행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금융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아직 매물대 돌파가 나오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금융지주가 좀 더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먼저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지 우리금융지주도 매물대를 분명히 뚫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키 맞추기를 하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뭐 4대 금융사, 4대 은행이다, 뭐 제1금융권 이런 쪽은 다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나오면 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국민은행으로 대표되는 KB금융을 우리가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KB금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하나금융지주랑 우리금융지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좀 더 셌는데 KB금융이 이 두 종목보다도 훨씬 더 추세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종목 중에서 대장주를 꼽아봐라라고 하면은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먼저 했었던 KB금융 7월달 이번 달 들어서 신고가를 달성한 게 아니라 이미 3월달에 신고가를 돌파했고 눌림목 줬다가 다시금 4, 5월달에 또 이제 신고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한두 달 정도 쉬다가 또 이제 상승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추세를 봤을 때는 사실 KB금융이 지금 가장 강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 종목 중에서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저는 KB금융을 선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KB금융을 설명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증권 쪽에서는 키움증권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KB금융이 이 밸류어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1호, 2호 밸류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밸류어 프로그램의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기업이 KB금융과 그리고 증권 쪽에서는 키움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가장 빨리 그 속도를 내고 있고 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KB금융과 키움증권은 그 속도 면에서 먼저 주가가 앞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 다음에 KB금융 여기까지 나왔으면 하나 더 나와야죠. 그렇죠. 신한은행으로 대표되는 신한지주가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역시도 최근에 이제 매물대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고요.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47,500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번 흔들기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여기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축소시키다가 돌파까지 확인시켜줬죠. 그래서 신한지주 역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선 KB금융을 원픽, 그 다음에 신한지주, 그 다음 하나금융, 그 다음에 우리금융 순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KB금융이 저는 가장 좀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1금융권에서 이제 4대 은행이라고 부르는 뭐 하나나 우리나 국민이나 신한이나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기업들이 가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하는 또 은행이 있죠. 전문으로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측면이 존재할까요? 그렇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업을 잘하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물론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기업은행이 지금 당장에 좋을 것이냐는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요. 하지만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은행 역시 제가 지금 보기에 12,000원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인데 저점에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 한번 급등을 해주고 급락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돌파한 요 가격대 여기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5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은행 역시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은행 쪽 말고 다른 쪽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BNK 금융지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NK 금융지주 역시도 7월달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물량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특장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은행
은행들 쪽보다는 BNK 금융지주나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외인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한번 진짜 크게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사실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초였나 작년이었나 언급을 드렸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매섭게 지금 치고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때가 이제 타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았고요. 이미 한 차례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제 또 뚫느냐 마느냐인데 저는 뚫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관 물량이 지금 워낙에 많아가지고 한 번 더 돌파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솔직히 신규 진입은 조금 높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JB금융지주입니다. JB금융지주는 메리츠 금융지주보다 더합니다. 진짜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더 세기는 했었는데 최근 흐름으로 보면 JB금융지주가 정말 세가지고 자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외인 물량으로 이제 지금 상당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인 수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매물대 돌파가 나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투자를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JB금융지주나 메리츠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4대 은행의 기업은행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한국금융지주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한국금융지주는 이 종목도 사실 키움증권과 같이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금융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선취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 뭐 이런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세 타고 가는 종목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KB금융이 저는 추세상으로 제일 좀 강력하게 또 움직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KB금융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종목들은요 종목 추천이 아니니까요 종목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 외에도 뭐 생명보험이나 손보사 이런 쪽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생명이나 뭐 동양생명, 삼성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시간 되면 한 번 더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들은 제가 신영증권이나 한양증권, 스몰캡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스몰캡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쪽 보시라 말씀을 드렸었고 유진투자증권, 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런 것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역시나 저는 키움증권을 탑픽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는 KB금융 제가 또 이제 괜찮다라고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은행지주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계 계열 금융회사들이나 이런 종목들 해서 금융지주사들과 금융주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 이 밸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좀 그다지 이제 연속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금융 제도 수준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미숙하고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수준이 굉장히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많이 모자라서 이거는 시대의 흐름상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면서 성숙화 단계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반열로 정말 말 그대로 국민들의 땀과 피를 이제 가지고 고속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돈으로 고속 성장하는 금융을 선진화시켜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나아갈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모여 있는 정치권에서 이걸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유권자들이 거기까지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아무리 똑똑해도 유권자들 눈치를 보는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만큼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변해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동안 외면받아왔었던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각광받고 배당 성향을 늘리고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그리고 주주에게 환원하는 제도들이 훨씬 더 정치권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고 금융시장 자체가 성숙화 단계로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전하는 금융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믿는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금융주라든지 특히 금융지주사들은 배당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배당 성장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과 기업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신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